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개식 사회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인섭입니다. 김성권 의원님과 김세원 의원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빅데이터 시대의 선거와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제 자료가 좀 많지만은 제가 핵심만을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페이지부터 해서 제가 자료집을 바탕으로 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그 데이터로부터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그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사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페이지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그널을 찾았을 때만이 사실은 캠페인도 가능하고 좋은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여론조사는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보수가 진보보다 행복하다는 그러한 사회학계의 정서에도 우리 깨졌다라고 이런 신문기사가 있는데 그 연구를 보면 사실 그 연구에서도 보수가 진보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설문조사할 경우에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정답을 말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그러한 그 정서를 깨지게 만든 또한 연구 방법을 보면 빅데이터 조사였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저널인 사이언스의 2015년도에 나왔던 결과였고요. 또한 그 밑에 영어 논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모바일 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해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대답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또 완전히 틀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사실은 갈수록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6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보수와 진보 행복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가 간단히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국제전에다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인지 찡그린 표정을 짓는 것인지 무표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서 또한 이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그렇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구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사람들과 특강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보면 재밌게 여기는 사례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30년에 이르는 여러 보건 자료를 가지고서 미국의 보건사회학자들이 분석해 봤더니 7페이지의 그림에 보듯이 비만인 아저씨의 이러한 비만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건너서 홀쭉하고 또 그렇죠 건강한 이런 아저씨한테 전달이 되더라라는 걸 찾았죠. 그래서 사실 비만만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흡연도 전달이 되고 또한 음주도 전달이 되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고 이렇게 봤더니만 이렇게 비만 흡연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는 투표하는 그런 습관도 다 이렇게 3단계만 건너면 전파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최근에 했는 연구 결과를 보면 또한 우리가 친구들 가운데서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왜 친하냐라고 질문하면 대개의 사람들이 그냥 끌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만 친한 친구들은 유전자의 1%를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기존의 이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으면 찾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실. 또한 또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와 또한 이 데이터가 생산되는 이러한 네트워크들 SNS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훨씬 더 좁아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SNS에서 많은 그 신호들을 찾고 있습니다. 당장에 뭐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고요. 명함 최근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사례는 이제 미국의 데이트 사이트인데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로 오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오면 우리 김세현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페이스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회사에서 친구들의 관계가 어떠할 것인가라고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만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많은 그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같은 국가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같은 문화적인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친구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SNS 공간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사회 물리적인, 사회 문화적인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봤더니만 이제 이러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치 뉴스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사람들한테서 다른 교류를 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과 정서적 교류, 감정적 유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새로운 또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미국의 지난 위스콘신 선거의 경우에서도 중간 선거에서도 위스콘신이라든가 여러 미국 지역을 페이스북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2010년도 중간 선거에서 내 친구가 투표했다고 문자, 페이스북에 있는 문자, 텍스트 정보를 받는 사람들하고 내 친구가 투표했다고 내 친구의 사진을 본 사람들하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은 친구들의 사진이 없는데 밑에 있는 것은 친구들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의 사진을 보고서 내 친구가 투표했다라고 받는 사람들은 무려 20만 명 넘게가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 투표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러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데이터도 가능하고 캠페인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 회사에서 페이스북 전 세계 페이스북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 봤더니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한테 페이스북 댓글을 남길까요 했더니만 내가 100개의 댓글을 남기면 그중에서 60에서 70개의 댓글은 15명의 친구들한테만 남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5명의 친구들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을 찾아서 우리가 또한 캠페인을 해야 되겠죠. 그 아래 사례는 저희 연구실에서 한국 최초로 페이스북 한국 인구들의 1년 이상의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전액을 수집해가지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스북이 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SNS로도 주목받고 선거 캠페인 도구로도 주목받고 왜 이렇게 가능할까? 페이스북은 그만큼 마이크로 타겟팅이 많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례는 영국에서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영국의 10대들이 가장 문제가 무엇일까 봤더니만 그러니까 음주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를 하지 말자라고 텔레비전 혹은 기존의 대중매체를 가지고 캠페인을 했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히 10대들이 이렇게 이런 그 SNS를 이용하지 이런 기존의 대중매체를 이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자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캠페인이 음주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봤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8명의 여학생 중에 1명의 남학생, 1명의 여학생, 10명의 남학생 중에 1명의 남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은 술을 마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음주를 하게 되면 필름이 끊깁니다. 필름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억이 없게 되죠. 기억이 없게 되면 자신이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미혼모, 미혼부가 되잖아요. 어떤 누구도 미혼모, 미혼부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봤더니만 8명 중에 1명의 여학생, 10명 중에 1명의 남학생이 바로 술을 마시고 소위 말해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섹스를 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통해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니까 영국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4페이지 보면
제가 1990년대 사실 후반부터 해서 지난 10년 이상을 한 15년 정도 정치 분석만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그널을 잘 찾느냐의 문제였는데 지난 예컨대 2010년도 선거에서는 브로그에서 이렇게 시그널을 찾아가지고 당선자들을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그 이외에는 또 신문기사 15페이지에도 나왔듯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지고 또한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들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찾아봤고요. 16페이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계속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마이크로 타겟팅 말씀하시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마이크로 타겟팅 해야 되는데 어떤 채널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트위터는 한국에서 사실은 정치적이라든가 문화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히 데이터가 바이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페이지에 10월 28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는 제가 트위터는 내가 처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트위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사인에다가 이렇게 특집 보도를 했지만 트위터 데이터를 더 이상 믿을 수는 없겠다 해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페이스북의 데이터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같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시장 10월 28일 재보궐선거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트위터에서는 나경원 당시 후보가 상당히 우세했는데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박원순 당시 후보가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역시나 페이스북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박원순 씨를 그때 당선을 예측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한 이 SNS의 형태들이 트위터도 있고 브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언론사 뉴스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해서 이제 비교해서 분석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 해서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분석했던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 그러니까 왼쪽 편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을 마치고 나서 트위터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오른쪽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을 하고 일어났던 현상이었는데요.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아예 보는 것이 아예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를 보면서 세컨드 스크린 혹은 백 채널에서 SNS를 통해서 막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고 이 백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언가 정보를 주고받고 거기에서 좋은 그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박근혜 그 당시 후보의 그러한 그 트위터 네트워크, 텔레비전 토론과 관계된 트위터 네트워크는 이렇게 포도송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포도송이들이 많으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커뮤니티의 구조들이 작은 커뮤니티의 구조들이 많다. 그래서 훨씬 더 집단들이 소집단들이 많아서 단결이 있고 동원력이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는 SNS의 데이터가 왜 장점이 있느냐? 누구나 SNS에 계정이 있으면 그 SNS의 계정에 프로파일의 정보가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은 어디에 있는지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했는지 지역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당시 후보들 2명의 후보를 했고요. 또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제가 뭐 서울교육감 선거까지는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었는데 교육감 선거가 되게 흥미롭게 진행이 돼서 어떤 곳에서 시그널을 찾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이제 고승덕 후보의 당시 페이스북 팬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나비 넥타이 구조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지지자들이 양분화되어 있죠. 그랬는데 20페이지에 가면 조희연 당시 후보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구성돼 앞서 박근혜 후보처럼 포도송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울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지자들이 양분화된 나비 넥타이 구조에서 선거에 이긴 후보는 아무도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했죠. 역시나 조희연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페이스북 네트워크의 이 그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페이스북 팬페이지에는 사람들이 누가 올렸는지 프로파일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성별도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페이스북에서 또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우리가 찾아서 마이크로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죠. 앞서 임혁병 교수님이 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할까, 어떤 영화를 좋아할까, 어떤 것을 좋아할까, 그렇죠? 어떤 패스트푸드를 좋아할까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어떤 것까지 조사했느냐면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여겨졌는가까지 조사를 했죠. 중요하게 여겨졌는가. 그럼 그 해당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아래는 그런 네트워크의 구조들이고 21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시간이 짧으니까 좀 21페이지는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그때 안철수 후보가 포함을 해서 누가 어떻게 정보 엔트로피를 많이 생산하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희들이 텔레비전 토론 1차, 2차, 3차 토론 그다음에 투표 당일 직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흑백이어서 잘 모르시는데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을 조사했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런데 구글의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보다는 박근혜 후보가 조금 더 앞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야 된다.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도 사실 국제저널에 저희들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22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시그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선거 캠페인은 데이터가 언제 생산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데이터가 생산되는 시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난 상황하고 선거 상황을 사실은 그 반대되는 상황이다 보면 됩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관심도를 거의 첫 번째 일주일 그렇죠. 7일 동안 첫 번째 7일에 다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선거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든가 시그널을 찾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를 어떻게 많이 일으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메이어해서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의 사람들의 관심도, 아래에는 교육감 선거에서 관심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선의 숫자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시도지사 선거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지만은 처음하고 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의 관심도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다가 끝에 가면 여러분들 동심원에 있는 선들과 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어떠냐? 이러한 그 사람들의 관심도를 어떻게 증폭시켜 가지고 또한 그러한 증폭시킨 가운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마이크로 타겟팅 하느냐가 중요하죠. 28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마이크로 타겟팅 관계해가지고 미국 사례들만 주로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사례는 한국하고 조금은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영국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지난 선거를 과연 첫 번째 빅데이터 선거이냐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도 이와 같이 의원 세미나 같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방법 가운데 소개됐던 방법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동층이라고 얘기하죠. 28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부동층 대상에서 이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선거 초기에 본인들이 느끼는 것을 보내라.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문조사를 하면 또한 텍스트로 뭐 적어서 보내라고 아무도 보내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비주얼의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전송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미도 느끼면서 이미지를 가지고서 자기가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선거 사무실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 보면 예컨대 뭐 거짓말장이다, 라이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각종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선거의 키 포인트마다 사람들이 이미지로서 이 선거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특히 부동층이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영국 선거를 보니까 총선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로컬 팔리틱스, 지역구가 아니라 내셔널 팔리틱스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국 보수당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같은 매체가 마이크로 타겟팅이 아주 가능한 그런 매체이다 보니까 1년 동안에 무려 100만 파운드의 돈을 페이스북에다가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마이크로 타겟팅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죠. 한국도 조사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시간 비중으로 따진다면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시간의 비중이 네이버를 데스크탑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거의 지금 대동소이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페이지는 일본에서 작년에 했던 선거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빅데이터 선거가 인터넷 선거, SNS 선거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하고 웹 2.0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SNS와 연결시키는 소위 말해서 커넥팅 포인트를 마련해서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프로파일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홈페이지에서든 어디든 사람들이 SNS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일본의 웹사이트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소셜미디어,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웹사이트에 막 캐리커처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것은 캐리커처를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SNS에 퍼석하고 그렇게 되면 SNS에 사용하는 프로파일을 다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그 네이버에서 있는 라인이라는 인스턴트 메신저가 일본에서 유행이다 보니까 또한 라인을 또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보면 일본의 지난 캠페인을 어떻게 얘기하냐, 4C라고 얘기한 문화 캠페인이고 그 다음에 압축적으로 했다는 얘기고 저비용 고효율로 했다는 거, 기용 캠페인 했다. 그래서 일본 공산당이 또한 승리한 배경도 또한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빅데이터 그 학회에서 레슬리 카와사키라는 친구가 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33페이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이 데이터로부터 시그널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시그널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칸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유행해졌는데 칸 아카데미에서 이런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것이 정말로 그렇죠 건강에 좋은 것인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인가, 그것이 상관관계인가, 혹은 인과관계인가.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분석을 하는 시각은 사실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데이터 미국에서 34페이지에 보시면 미국에서 과학, 우주, 기술에 미국에서 지출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년 19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살하는 비율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이 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 사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사실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좋은 시그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좋은 시그널을 찾아낸다 하면 항상 하는 말씀들이 이렇습니다.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34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하나 인용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예측이라보다는 예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처방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어떤 길로 가면 그렇죠 길이 얼마만큼 많이 막히고 이런 것을 정보들을 이렇게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처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5페이지에 가면 이제 뉴욕타임즈의 사례를 해놨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사례보다는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어떤 기사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들어오는 기사가 있고 어떤 기사들은 더 이상 트래픽을 전달 못하면서 딱 막혀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데드 막히고 어떤 기사들은 전혀 고립되어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몰고 오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트래픽을 거기에서 자기한테서 막히게 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통로들을 잘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들을 잘 찾아내서 그런 비주얼하게 또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36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예컨대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캠페인의 방식인데 뉴욕타임즈하고 디지털 조선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수업 시간에 쓰는 제 교과서인데 비교를 해놨는데요. 디지털 조선은 주장을 시각적으로 보조하면서 의도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데이터들을 탐험하게 해서 패턴을 찾게 하죠. 그래서 나의 유권자들이 어떤 유형의 유권자일까? 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유권자일까? 아니면 데이터를 탐험하면서 무언가를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유권자에 따라서 방식이 또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주얼을 좋아한다면 뉴욕타임스처럼 이렇게 눈보라 사태들을 이렇게 비주얼로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이 슬라이드는 제가 참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넣어놨는데요. 이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시그널을 찾아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그 조작이라든가 조작이란 말 자체가 좀 위험스러울 수 있는데요. 의도적인 어떤 그 장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직 왜냐하면 아직 친구 관계로 일단은 기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포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국의 구글은 네이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글은 우리가 기계적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 기계적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웹페이지들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구글도 1년에 500번 정도의 알고리즘을 변형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시그널이 되느냐 아니면 노이즈가 되느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 해야 될 특강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투리로 조금 뭐 죄송스럽지만은 제대로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뭐 빅데이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아니고 지난 대통령 선거 그것도 선거도 아니고 그 전에 당내 경선 이명박 당시 후보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당내 경선을 할 때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 당내 경선에서 1.5%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그때 석패를 했죠. 그래서 인터넷 정치 연구에 임혁벽 교수님 계시는 거하고 그 해서 또 언론사 정치부장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여론조사 회사들 해서 부산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들고 갔느냐면은 인터넷 공간에서 소위 말하는 그 박사모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보여줬거든요. 사실 이 흐름을 보지 않았다면 1.5% 차이를 아무도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벌써 10년 이상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데이터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의 의심과 사실은 그 신뢰성이 낮은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보였던 사례했던 뭐 조희연하고 고승덕 후보의 경우에서도 불과 뭐 그 전날까지도 조희연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그 조희연 후보에 나타난 페이스북 팬페이지 구조들을 보면 그런 것이 보였고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상당히 권영진 후보하고 김부겸 후보 얘기했는데 많은 또 사람들이 이번엔 김부겸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김부겸 후보의 페이스북에 팬페이지를 올렸는 사람들이 다 실명으로 다 나옵니다. 실명은 나오는데 전 연구자니까 실명을 공개는 하지 않지만은 제 동창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 쭉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다 아까 고한석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김부겸 씨의 상당히 핵심적인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런 지지자들이 보니까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많았는데 권영진 씨의 그 페이스북 팬페이지에서는 지지자 핵심 지지자 말고도 조금 아닌 이런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좀 보였거든요. 또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데이터에서 어떤 시그널을 찾아서 캠페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이문영 선생님은 뭐 워크넷도 말씀하셨고 어떠한 시그널을 찾아서 캠페인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유황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적인 측면은 영국에서 이번에 했듯이 부동층들한테 애플리케이션을 주고 선거에 느끼는 바를 이미지로 전송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거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미지로서 파악을 했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뒤에 계시는 기자분 한 분이 선거는 역시 바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선거는 바람입니다. 밴드웨건 이펙트 여전히 작동하죠. 근데 바람을 어느 쪽에다가 넣느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람을 핵심적인 지지자들한테 바람을 불도록 하느냐 아니면 부동층한테 바람을 불도록 하느냐 아니면 디모빌리제이션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을 더 불어넣도록 하느냐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왔고 이 영남대 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네덜란드 왕립 아카데미에서 유럽 쪽에서도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해봤는데 여전히 15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도 데이터를 믿지 못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군가는 승리할 것이고 누군가는 패배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